사람의 지혜는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하지 않을 줄 아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경험을 늘어놓고 생각을 주장하고 감정을 즉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인격이 드러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쉽게 내뱉지 않는 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절대 하지 않는 말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품격과 인간관계는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침묵이 가장 큰 배려가 될 때를 알고 한마디 말이 평생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를 닫는 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틀린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각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되 그것을 정답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자신이 옳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시기와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말은 폭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이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낮추는 말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경험과 판단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설명하려 들기 전에 들으려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보다 함께 생각하는 태도가 훨씬 큰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누군가의 생각이 자신과 다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가 대화를 이어가고 관계를 살립니다. 세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선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그 말을 굳이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는 감정적으로 묶입니다.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면 상처를 안게 됩니다. 정약용은
진짜 배려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참고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이 말은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려는 말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들추는 순간, 대화는 현재를 떠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옳고 그름보다 지금의 방향을 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지적이 아니라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은 신뢰를 깨뜨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다섯 번째로, 똑똑한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의외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의 인생을 판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삶에는 각자의 때와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인생에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태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도 존중받습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이 깊어집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말을 삼키는 힘은 참는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유배 속에서도 말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로 정리하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힘을 가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말을 하나 줄여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품격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람의 지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조언이 아니라 말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침묵을 도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말합니다. 다만 그 말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말인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말인지를 끝까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항상 늦게 나오고 짧으며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고, 침묵하면 약해 보일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을 늘립니다.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감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이런 순간일수록 말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말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로 풀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설명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 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사실을 본능처럼 압니다. 그래서 상대가 감정에 잠겨 있을 때 굳이 조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흥분해 있을 때 논리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거리를 두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한마디는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 말에는 판단도 없고 가르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하나로 상대의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라고 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바로 그 감각을 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똑똑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말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군요. 이 말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그림자 뒤에 숨은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도 책임지지 못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말에는 항상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말의 품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에 책임이 실리면 사람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말을 하기 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이 말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말인가? 이 질문을 단 한 번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말이 줄어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귀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말도, 억울함의 말도, 순간의 감정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닿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현재를 드러내고 침묵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할 줄 압니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내뱉고 있던 말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을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삼킨다고 해서 당신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늘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기지 말고 깊어지십시오. 설득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말로 앞서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이 노년에도 말 한마디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품격을 갖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했던 것은 침묵 자체가 아니라 말을 아끼는 태도였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전혀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보다 말이 신중했던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늘 자기 이야기를 하던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에 딱 한마디를 건네던 사람이 더 깊이 남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글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도 그가 말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걸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감정을 쏟아낸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내어줍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로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 중요해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이미 지친 관계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말없이도 편안해야 합니다. 같이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태도를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태도는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던 사람, 상대의 체면을 먼저 지켜주던 사람, 자기 감정을 아무데나 흘리지 않던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 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편해지기 위해 말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날카롭지 않고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곧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는 연습, 억울해도 즉시 해명하지 않는 연습, 알아주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는 연습, 이 연습을 오래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삶 전체가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쟁이 줄고
사람이 걸러지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소음을 삶에서 정리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설명하지 않아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았던 그 선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말로 만든 관계는 말로 무너지고, 태도로 만든 관계는 시간을 견딥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를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말이 빠진 자리에 의외로 평온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지혜는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삶에는 늘 여백이 남습니다. 그 여백이 사람을 쉬게 하고 관계를 오래가게 하며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삶은 가장 단단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